경수 같냐 이렇게 분위기 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수 그렇죠. 뭐 2년 실형 받았으니까 네. 뭐 보석은 취소 안 돼서 네 구속은 안 됐는데 그렇죠. 뭐 이제 대선은 물 건너갔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그러면서 뭐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 있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네. 아니 지금 요번에 무죄가 나오지 않았으면 대선 주자로 띄울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이낙연 이재명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법원에서 컸어요? 무죄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네. 이게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네, 사실심이 아니잖아요. 예, 법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증거에 의해 가지고 예. 이런 사실이 있다 없다는 항소심까지가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경수가 그 드루킹이 그 킹크랩 시연하는 것을 예. 참여했다는 거를 사실 인정했잖아요. 네. 항소심에서. 그러면 대법원이 그거를 뒤집을 수는 없죠. 그 킹크랩도 그것도 되게 유치한 건데 네. 되게 유치한 게라기보다 조잡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이제부터 이 자막을 넣어야 되겠어요. 네, 네. 새로 보시는 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네, 예, 네. 저는 저 성신여대 법학과의 김봉수 교수고요. 네, 그 우리 저 유재일 선생님하고 이제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네, 금요일마다 나오는데 네. 또뭐 다른 일이 있으면 못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의 출석률 80% 이상. 네, 네. 5번 중에 1번 정도 빠지십니다. 네. 네, 2년 실형인데 보석도 취소 안 되는 건가요?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취소 안 했죠, 그냥 재판부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실형 받고 지금 보석 상태인 거니까 바뀐 게 없는 거죠, 뭐 그거에 있어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해놓고 이제 계속 네, 이제 도지사를 할 텐데 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상황이면은. 네, 예, 그런데 그 사퇴를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좀 그것도 무책임한 건데. 예. 우성님이 지금 김경수 쌤통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쓰셨는데 쌤통이란 말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데요, 저는. 글쎄요, 그것도 이제 약간 올드한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야, 그 요새 쌤통이 홍영성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렇고 근데 참 예. 2년 너무 약하죠, 사실. 네, 예, 이 범죄의 그 어떤 심각성에 비춰보면 네, 한 10년은 나와야 되는 범죄 아닌가 싶은데. 아, 근데 이게 네,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네, 이게 뭐 컴퓨터 등 장애, 뭐 업무 방해, 뭐 이런 희한한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이제 네이버인 거예요. 피해자가 네이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이 예를 들면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아, 이번 예. 유세하는 현장에서 대진년 학생들이 막 난리를 쳤는데 아, 예.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그 친구들을 어떤 관련이 있다 그러면 사주를 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완전 신고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나경원 의원하고 근데 그 대진년 친구들 그 민주당 보좌관들이 밥 사주고 이런 것까지 제가 우리 또 내부 고발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랬어? 그랬으면은 뭐야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선거 방해행위죠. 유세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건.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조용히 다뤄지는 거 넘어가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참 저는 이게 민주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민주주의 위험 요소라고 보는 것이 네, 이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네.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정치에 참여를 안 하게 돼요. 지금 네. 대한민국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됐죠. 내가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되려면 네. 뭔가 법을 위반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위반하고 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교수님 그거보다 좀 다른 원인을 네. 봐요. 뭐냐면 양심적이고 이렇게 좀 수준되는 네. 정치인 이 사람들이 엘리트가 정치 참여를 싫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네. 지금 정치에서 국회의원을 하면 똘마니를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누구의 똘마니를 하기엔 내 가오가 너무 안 상하는 거야. 내 가오가 너무 상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때 네. 김경수 이 드루킹하고 나왔을 네, 때 네. 전 드루킹을 또 한 번 만났거든요. 네. 근데 한 번 만났는데 그 드루킹을
소개시켜준 사람들이 이 문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명 뭐 문파로 네, 난리치는 네. 사람들. 뭐 그래서 제가 그 누구 실명도 깠었는데 네. 그 권순옥 기자하고 같이 방송하던 사람이 있어요. 윤모실기라고. 그랬는데 네. 그 사람이 소개시켜줘서 이제 홍대에서 그 드루킹을 만났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전 드루킹이 이상한 말 하고 다닌다. 자기가 그랬어요. 드루킹이 저한테 자기가 청와대하고 김경수 사람이니 자기가 뭐 정보를 돌리면 그걸 알아서 저도 똑같이 얘기를 뭐 이렇게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근데 나는 그럼 무슨 개소리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뭐였냐면은 저는 계속 의구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경인선이라든지 네. 저는 다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저보고 김경수 무죄를 왜 추리는 거야 나보고. 네. 드루킹하고 관련 없다고.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네. 나는 니들의 똘마니가 아니다라는 그 네. 일종의 선언이죠. 저도 네. 개긴 네. 거지. 그래서 제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죠. 그게 이 김경수하고 안 관계 그랬으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좋겠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기에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나는 다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대깨분들이 들으면 저 새끼 죽일 마음 놈이라고 하겠지만 그때 각종 기자들과 기타 등한테 제가 듣고 보고 한 거는 다 얘기해줬어요. 조선일보고 일명 조중동이고 뭐고 안 가리고 인재인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의 솔직 그러면서 기자들한테도 얘기했으면 나는 진실을 원한다.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고 나는 민주당 당원직 기타 등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진실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 이제 양념질 오지게 당했지.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곽정현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정말 그 엄청난 범죄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 추미애가 그때 네. 그 댓글 조작을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고발을 안 했으면 이게 안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시작은 또 추미애였어. 안 밝혀진 상태에서 이거 네. 댓글 조작 기계로 한다고 누가 얘기했으면 네. 미친놈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참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네. 그 제가 오늘 제 방송에서 이제 미국의 음모론 채널 QAnon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드루킹이 딱 그거야. 드루킹이. 네. 그러니까 QAnon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네.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고, 네. 걔네들이 판을 짜가지고 네. 이제 사실은 민주당 공화당이 하는 것 같지만 다 네. 딥스테이트 멤버고, 네. 그거를 이제 싹 쓸어낼 게 트럼프다. 이게 이제 걔네들 논리인데, 네. 드루킹이 했던 게 뭐예요? 딱 우리나라는 딱 그 친이계 뭐 해가지고 네. 안철수는 거기에 속해 있고 딱 그런 그런 음모를 드루킹이 다 만든 거고, 소설을. 네. 예. 그러니까 딱 나 오늘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 우리나라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런 얘기들. 드루킹의 문제는 사실은 드루킹은 이 사모펀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드루킹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경공모가 사모펀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드루킹 재판에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무시하는데 예. 드루킹의 목표는 예. 경공모는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벌을 민주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펀드로 재벌을 인수해서. 그러니까 드루킹이 말한 게 이게 펀드로 재벌을 인수한다는 게 다들 황당하다는 게 생각을 저도 맨 처음에 황당했거든요. 그 재벌 인수할 펀드죠. 땅이 뭐가 있어? 그래서 그 펀드를 하는데 그 펀드를 하면서 오사카에 사람을 그 도변호사를 보내는 것도 그리고 그때 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목표로 한 대기업까지 나와요. 대림산업이라고. 네. 제- 이게 샌다이 영사관은 예. 그 김경수가 제안을 한 거고, 예. 원래 드루킹이 요구한 건 이제 오사카 오사카죠. 통영사죠. 그러니까- 오사카 옷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 오사카로 보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샌다이로 보내주냐라고 그러고 이 둘이 틀어진 거란 트러블이 생긴 말이에요. 거죠. 예. 김경수하고 그러니까 김경수가 야 오사카는 말고 샌다이로 보내줄게 하니까 샌다이 말고 오사카. 그런데 드루킹이 오사카를 고집한 이유는 M&A 전문가 도변호사가 오사카를 가서 오사카 그 교포들을 상대로 펀드를 모으려고 했었던 거고 그 펀드로 대림산업을 인수하려고 했었던 게 드루킹의 맨 처음에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전 그게 맨 처음에 미친놈 했거든요. 지금 갑자기 그 생각 드네.
요새 그 보험업법 개정안 왜 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르면은 삼성생명이 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8%인가 뭐 9%인가 다 팔아야 되지 않아요? 대부분 팔아야 돼요. 네. 이게 뭔가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네. 우성님이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1차적으로 목표로는 거의 대림 찍고 삼성을 먹는다는 게 걔들의 목표인데 처음에는 저도 네. 이 새끼들이 미쳤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체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 이게 그냥 허황된 계획이 아니었다고 나오는 게 조금 전에 교수님이 얘기했었던 것 같이 삼성이 삼성생명 주식을 팔아야 돼서 지배 구조가 흔들리는 거 그리고 뭐 스튜어디십 같은 거에서 국민연금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죠. 네. 거기다가 VIK나 지금 사모펀드 사건으로 발견되면 얘네들이 몇백조 단위의 사모펀드를 동원하는 것도 드루킹이 막 해집고 다니면 VIK가 1조인데 몇 개 연결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만 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리고 보세요. 대림 산업이 지분율이 위태롭게 된 게 대림 돌아가신 네. 회장님이 지분 20%를 한반도 통일 펀드인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렇죠. 예. 조선일보에다 관할하는 네. 그 펀드를 이렇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 기부를 했죠. 네. 지분 20%를 기부를 했는데 그거에다가 그거를 세금을 때려다 증여세를 때렸나?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세금을 아니 주식으로 받고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감당이 안 주식 되잖아요.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그 볼을 누구한테 팔았냐면 그 KCGI 펀드한테 팔아요. 조선일보가 그 20%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은 이렇게 이게 돈 살아계신 이준용 명예 우성님 제가 네. 그 돌아가신 분이 아니군요. 네. 이준용 명예회장님께서 살아계신 분께서 지금 그걸 증여를 해줬는데 그 지분이 내가 기부한 지분이 나한테 적대적인 세력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KCGI 펀드는 이번에 대한항공 인수하고 대한항공 지금 실제로 그 난리를 쳤으니까 지금 거의 인수할 뻔했잖아. 그러면 사실. 그러면 확 네. 물어보면 드루킹이나 강성부나 우리가 모르던 이름인 건 마찬가지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대한항공도 조원태 회장 측이 네. 결국에 자기 힘만으로는 방어가 안 되니까 누군가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백기사를. 네. 그러면은 주주 간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주주들 사이에서 네. 이제 서로 어떤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게 나중에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지금 제가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회사 있어요, 실제로 주주 간 계약 때문에 곤란을 네. 겪고 있는 회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지금 개정안도 뒤에 어떤 목적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삼성을 흔드는 예.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보기엔 그냥 지금 제가 무슨 없는 얘기한 게 아니라 KCGI 펀드가 대림 인수하려고 한 거, 예. 그리고 드루킹이 대림을 먹으려고 한 것도 법정 진술에 나온 거니까 그냥 있는 얘기 한 거지. 제가 무슨 제 뇌피셜이나 상상을 동원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오사카를 먹으려고 했었던 것도 오사카 민단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신한은행이 거기서 그렇게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민단들의 네. 민단 교포들의 자금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삼성도 위험하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삼성이 이건희 삼성 회장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해가지고 네.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큰 영향은 없대요, 의결권에. 네. 제가 이제 들으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 일가가 행사하는 그 의결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 합쳐가지고 15%로 예. 제한이 돼서 예.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한 4% 갖고 있는 지분이 상속되면서 상속세 네. 일부 팔아서 내더라도 거기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예. 이 보험업법 개정안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은 네. 지금 그 삼성물산 그 합병 소송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합병이 무효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결론이 났을 때 네. 거기에 이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만약에 말이에요. 삼성물산이 엘리엇이 지배하는 회사가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삼성물산이 한 5% 갖고 있나?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꽤 많아요. 그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거 더하기 그 블랙락이라고 예. 미국의 사모펀드 5% 갖고 있어요. 예. 두 개 합치면 이제 10%가 넘어가게 돼요. 거기에 예를 들면 어떤 펀드가 매집한 것이 몇 프로 있다 그러면은 이거 합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예. 얘기가 하는 게 예, 그 자본주의에서 수탈한다, 착취한다, 뭐,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수탈이랑 착취라는 말을 빼놓고 네. 몫을 가져간다라는 네. 면을 보면 크게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노동한 사람들이 몫을 가져가고 네, 사업한 사람이 몫을 가져가고 그리고 금융이 몫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제일 힘센 건 사업가가 아닙니다. 금융이죠. 금융이죠, 돈이죠. 그래서 지금 금융자본 앞에서는 노동자하고 사업가가 사실은 동맹을 맺어도 시원찮을 판에 네. 지금 금융 앞에 우리나라의 좌우는 어떤 세력도 금융을 견제하는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심한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자본들을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이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런 네.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그 호랑이는 따로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뭐 늑대도 안 되는 존재를 가지고 막 재벌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우리나라 좌파분들하고 얘기할 텐데 네. 정말 아는 게 금융자본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근데 문제는 그게 씨가 먹히지 않았던 게 이 정부 들어서 보면 네. 이 정부가 여러분 우파 정부에 비해서 좌파 정부가 금융 비리가 훨씬 더 심도가 깊잖아요. 좌파가 아니죠. 이 그러니까 사람들 더 철저한 금융자본주의 친화적인 이 세력이죠. 정치 그리고 세력이죠. 그냥 금융 자본도 네. 아니고 금융 사기꾼들이랑 네,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위선적인 금융 사기꾼 집단인 거죠. 지금 이 정부가. 네. 그리고 이거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게 지금 들통날 거 가니까 수사 부서 자체를 없애버리는 황당한 거죠, 여러분. 황당. 수사 부서를 없애버리고 수사할 사람들 훑어버리고 수사를 못하게 수사 방해 행위를 해. 그러면서 경찰 개혁이래 그게. 아니 검찰 개혁이래. 말도 안 되죠 이게.